저희 프라미스를 비동기 동기 처리 프라미스 파트가 있습니다. JS 학습에 보시면 JS 학습을 열어주시고요. 다 닫고 JS 학습 열어볼까? JS 학습에 보면 겟방식 지난번에 웹페이지는 비연결성이다. URL로 던지는 것이 get이다. 페이지로 던지는 것이 post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 밑에 07번 JS 비동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연결할게요. 그건 이제 지금 올려놨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JS 학습의 07번 JS 비동기입니다. 비동기. 비동기. JS 학습의 비동기? 네, 비동기. 요거고 지금 올라가 있고 그거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sharing, 또 sharing. 네, 소스 쉐어링까지 돌렸고요. 네, 동기 비동기. 뭐 JS 비동기라고 나왔고 이제 콜백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동기 비동기. 어, 그냥 여러분들이요, 그 웹페이지를 그냥 만들어서 뿌린다 그러면 그냥 HTML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먼저 실행되면 그 전에 먼저 실행된 상태에서 HTML 요소를 선택하려고 하면 없었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신속하게 실행을 한 거죠, 먼저. 그런 예, 그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내일은 그 문서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 기술 질문에 많이 나오는 베스트 10인가? 몇 개까지 올라가 있었지? 그 문서도 제가 공유하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 엔드 또는 요 웹 퍼블리싱에서 나오는 중요한 질문들이나 토픽이 있어요. 주제. 네, 그런 것들 왜 자주 물어볼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따져야 되는 거는 HTML이 뿌려진 후에 선택해야 한다. 뭐 이 정도 파일을 임포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이슨 파일을 임포트를 하면은 걔가 우리 별 걱정 안 하고 임포트 쓰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임포트. 제이슨 파일을 불러 임포트 다음에 그 파일 가져온 애를 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화면에다가 이거 항목을 짠짠짠짠 뿌려. 돌면서 계속 똑같은 거 요거 가져다 뿌려 해서 제이슨 파일 가져다 뿌렸거든요.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임포트를 하시면 걔를 다 가져올 때까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되지 않아서 그래요. 임포트는 그 순서를 얘가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임포트가 되면 아래 소스를 실행한다가 완전히 요거는 딱 박혀 있어서 우리가 순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가 다 들어오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간에 파일을 로딩 시킬 때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에 뭐냐면 동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저기 제품 정보를 가져와야 돼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제품 정보를 갑자기 제이슨을 중간에 가져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중간에 너 일로 와 파일. 그래서 특히 그런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특히 그래요. 근데 실무로 가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DBA한테 가져와 줘. 가져온 거에다 뿌릴게. 이제 뿌려 해서 짜자자자잔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트워크를 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이걸 딱 생각할 때, 택배 오기로 했어. 택배가.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택배가 오기 물건이야. 너무 기다리다가 잠에 들어서 꿈속에서 택배 상자를 막 풀어가지고 뛰어왔어 이러고 있었는데 문 앞 택배가 아직 안 와서 깨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집에 있는 아무 상자나 택배 그 상자를 막 땄어. 택배가 온 게 아니잖아. 택배가 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 뭐지? 뭐 뭐 립스틱을 칠할 수가 없잖아. 이 그거라고. 데이터가 오고 나면 하라고 해. 데이터를 따로 끌고 왔을 때 너 데이터 들어와. 근데 안 들어왔는데 바로 다음 코드가 실행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봐, 데이터 들어와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해 하라는 코드가 있어요. 1번, 2번. 그런데 데이터 들어와 해놓고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코드가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전만큼 빠릅니다. 빛보다 약간 느리다고 하는데 거의 그러면 쉽게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실행. 파일 읽어와. 그거 가지고 실행해. 립스틱 샀어. 입에 입술에 칠해야지. 근데 립스틱 아직 안 왔어. 그럼 기다린 다음에 이 코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백 함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함수, 즉 어떤 코드 명령 조금 있다가 실행하는 방법이 있냐. 그 방법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예, 택배가 온 다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할 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콜백이라는 콜백 함수라는 거는요, 다른 함수의 인수로 전달되는 함수, 함수를 던져주는 거예요. 함수를 던져줘서 네가 원할 때 실행해요. 함수를 어떻게 던져줘요, 근데? 명령문을 이렇게 싸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던져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함수의 이름 없는 함수. 익명 함수. 맞죠? 익명 함수에 코드를 넣어놓으면 실행돼요, 안 돼요? 그 자체가. 실행 안 돼요. 이랑 똑같다니까. 가방을 강에다 던져놨어. 가방 내용이 밖으로 안 나와요. 가방을 열어서 꺼내가지고 뭘 해야, 액션을 해야 돼요. 가방을 여는 액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콜백은 언제 사용하냐? 나중에 실행될 경우. 파일이 로드될 때까지 기다렸다 실행해. 이런 경우에 이제 쓰인단 말이죠. 그, 여기다 화면 뿌려, 다음이야, 먼저 해. 이런 함수 쪽, 발표 연도 계산해, 포스터 보기, 뭐 이런 걸 쭉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콜백 함수를 받아요. 이렇게 처리 콜백이라고 함수가 이런 함수를 받아서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처리 콜백이라는 애를 실행하는 거. 이 함수를 받아서. 이 함수가 뭐냐면요. 이하 제거라는 함수면 얘를 호출한 거거든요. 500 이하 제거가요. 근데 호출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보냈어요. 함수를 보냈어요. 이 함수가 뭐예요? 이 함수는 숫자가 들어가서 500 이상일 때만 리턴 값이 없는 거.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중괄호 없이 쓰면 리턴이 생략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트루 폴스를 내뱉는 비교 연산자죠. 그래서 500 이상이냐를 물어봐서 트루 들어온 숫자가 아니면 폴스 나는 애예요. 그래서 500 이하 제거에다가 지역 관객수를 보내가지고 처리하게끔 만든 겁니다. 500 이하 제거 여기로 가면 바로 밑에 있죠. 받은 배열 받아서 배열을 돌아. 지역 관객수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떤 화면인지 한번 봐야지. 공유의 최신작은 고유의 바다다. 2021년. 여기 하나 찍고 이거예요. 789, 990, 790, 887. 네.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찍었냐면 여기에 있는 각 지역의 관객수 다 모아서
이 관객 수 중에 500명 이상 500명 이상 기록된 기록만 화면에다 찍으라고 한 거야. 우리가 눈에 보면 500 이상인 건 여기 보이잖아. 이렇게. 이런 애들. 287도 있고 245도 134도 있고 78도 있고 이 500 이하인 애들이 다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서 500 이상 요게 true 나는 것만 해. 그래서 요 함수 조건 함수를요.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 그래서 얘가 받아가지고 배열만큼 돌아. 뭐 오브문만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콜백, if문, 처리 콜백 500 이상이냐? 여기 x 들어온 콘스트 x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요, 숫자가. 그래서 500 이상일 때만 내 배열 푸시, 내 배열에다가 푸시를 해요. 내 배열은 새로운 배열이에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들어와서 한 번 담고 여기는 다시 안 올라와요. 여기서 반복 돌아요. 그래서 요게 true 날 때만 500 이상일 때만 내 배열에다가 이 x 값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리턴해요. 내 배열을. 그렇죠? 그래서 내 배열을 리턴한 게 바로 이거고 여기를 누가 호출했다고? 여기서 호출했다고 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턴된 게 넘버에 담아 놓고요. 화면 뿌려에서 출력 넘버 여기 나온 값을 화면 뿌려에서 뿌렸습니다. 이렇게 이거 여기다가 뿌렸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뿌렸어요. HTML에다가. 그래서 화면에 뿌려진 거예요. 이게 789-990-790-887이 그래서 찍힌 거예요. 여기요. 화면에 뿌리라고 해서. 그래서 콜백 함수가 뭐라고? 그 함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콜백 함수예요. 나중에 실행해. 예, 처음에 만들었을 땐 실행 안 되고. 알겠죠? 콜백 함수가 그런 겁니다. 네, 첫 번째 그걸 하려 이 콜백 함수 얘기고요. 두 번째 가볼까요? async. 2번 갑니다. 2번 비동기 호출. 비동기 호출은 뭐냐면요. 동기 호출하고 비동기 호출 알아야 돼. 동기가 뭐죠? 자기랑 나랑 하나, 둘, 셋 해서 잘 뛰어오른다, 뛰어요. 그러니까 실행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있는 게 동기예요. 비동기는 뭐냐면 내가 뛰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뛰기로 한 거예요. 조건에 맞게 딱 조금 있다가 그게 되면은 뛰는 거야. 게 비동기예요. 아시겠죠? 따로따로 뛰는 게. 근데 동시에 들어갔어. 같이 뛰어야 돼. 뛰고 뛰었어. 그러면 그게 비동기예요. 아시겠지? 네. 비동기. 왜 비동기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왜 계속해요, 내가? 택배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택배가 오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이 비동기 호출이 필요한 거예요. 가 어싱크로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동기 호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타임 펑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딱 멈추는 거, 그죠? 한 번 딱 실행하는 거. 그리고 셋 인터벌은 일정 시간 나중에 실행, 나중에 실행, 나중에 실행하는 거 요거죠? 아, 요게 비동기 호출의 아주 대표적인 놈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실행되는 줄 아세요? 디스코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디스코텍에 춤을 춰요. 근데 그 디스코텍은 딱 300명만 들어가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막 춤을 추고 있어. 그러면 301명째가 딱 왔는데, 저 들어가서 지금 춤추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지금 300명밖에 정원이 안 돼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대기하는 데서 기다려야 되죠. 네. 스택에서는 춤추고 있고 여기선 대기하고 있어. 그 대기열에 태우는 게 셋 타임아웃하고 셋 인터벌이거든요. 요 대기열이라는 얘기를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 이거는 이제 콜백 함수를 누구한테 줘서 원하는 시점에 나중에 실행한다는 게 콜백이고요. 콜백 함수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호출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다 중요한 거야. 콜백 함수 개념과 비동기 호출. 그래서 동기는 뭐라고? 가로 뛰는 거. 뛰고, 뛰고. 예, 그것이 바로 비동기인데, 비동기의 대표적인 거 뭐예요? 3초 뒤에 실행돼. 세타임, 뭐, 3초, 3초마다 실행돼. 두 가지 우리가 써봤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쓰기만 했는데, 그냥 쓰기만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이거를 보기 좋게 만들었던 느낌적인 느낌? JS에서 내가 동기 비동기를 만든 것 같은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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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동기 비동기. 동기 비동기를 안 만들었나? 아니, 안 만들었나 보다. 근데 여기는 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여기 문법 체크실이라고 있고요. 문법 체크실에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임아웃 실행 문서. 네, 타임아웃 실행 문서. 아, 노션에다 해놨잖아요. 이거 봐. 오, 해놨네. 잠깐만. 노션, 노션, 노션. 네. 또 딴 사람한테 붙일 뻔했어. 어우, 씨, 어떻게 나. 이게 닫아놔야지. 딴 분 거. 붙여놓고 난 드린 줄 알고 있고 막. 이거야. 타임아웃 실행 문서. 타임아웃 실행 분석. 월요일인데 기분 좋냐고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막 이러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힘드니까 발버둥 치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회사에 월요일 날 출근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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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야, 야, 열롤로 막 이러고 있거든요. 만신창 죽겠어. 막 이렇게. 요즘은 또 술들 잘 안 드시니까. 술 드시면, 저도 술 안 먹거든요. 몸이 더 만신창이가 되죠. 자, 타임아웃 실행 분석 보겠습니다. 타임아웃.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벤트 실행 순서를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요, 그 함수나 이런 데 코드를 쭉 써놓잖아요. 그럼 얘가 쭉 읽어요. 그걸 어디 들여보내요? 순서대로 실행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춤추러 가는 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적절한 비율 것 같아서 하는 거야. 아, 진짜 오해보다. 자, 디스코장. 요즘 뭐라 그러지? 디스코장을 뭐라 그러지? 클럽? 아, 클럽. 그렇죠, 저. 클럽 춤추는 공간. 들어갔어, 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300명밖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300명 체크해서 들여보내고, 그리고 아저씨 뭐 이렇게 나이 아주 너무 나이가 안 맞는다. 그러면 커트 시키잖아. 가세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 등록 안 보여줘도 돼요. 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막으면 뭐 들어오지. 이런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왔어. 그 음악 나오고 막 DJ가 막 그거 하고 막 EDM 하고 그럼 막 여기서 막 춤추고 300명 춤추고 있어요. 그게 콜 스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스택, 스택, 디스코텍. 그러니까 내가 디스코 하는 거죠. 말이 비슷하잖아요. 약간 디스코 스택, 디스택 비슷하잖아요. 디스코텍. 그래서 콜 디스코텍에서 춤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행돼요. 순서대로 들어가면 다 춤춰. 그래서 함수를 실행해요. 이게 만약에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특징을 리포라고 그래요. Last in, first out. last in, first out. 함수를 실행하면 스택에 쌓이고 그 다음에 쌓인 순서에서 스택에서 제거를 시켜 나가는 게 끝에서부터 제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last in, first out. 먼저 나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워지는 순서 얘기예요. 이게 콜스택인데 이제 여기 300명 들어가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방을 큐방이라고 그래요. 큐방. 왜 큐방이라는 줄 아세요? 아, 이게 진짜 있는 말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다 모른다니까? 디스코텍 안 가봤어. 자기는 알아요? 기다리는 방을 큐방이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죠?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실제 세상에는 없는 거야. 자, 큐방에서 기다려, 이렇게. 그래서, 다음 분 들어오세요. 예? 왜 큐방에서 기다리냐? 큐! 하면 들어가서 춤춰야 되잖아. 그래서 큐방이에요? 큐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한테 얘기해봐. 다음 분 들어가세요 하세요. 들어가세요. 춤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가는 데는 어디예요?
디스코텍, 콜스텍, 콜스텍. 예. 콜스텍에서 춤춰. 제가 지금 이 하는 말 있죠? 지금 제가 이거 웃기게 얘기하잖아. 웃기게 얘기하는데 기술 용어예요, 저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스텍 얘기하면요. 회사에서 뭐 콜스텍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뭐 이거 이 큐방을 내가 타스크 큐라고 보통 얘기해요. 풀 네임으로 부르면 타스크 큐. 네, 타스크 큐. 큐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회사에서? 자네 전공자인가? 그래요. 자네 전공자인가?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예요. 어? 컴퓨터 공학 전공한 줄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콜스텍, 리포, 피포 이런 얘기하면은 전공자인 줄 알아. 그래서 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 대기 타고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럼 set 타임아웃, set 인터벌 해서 조금 있다 실행해. 그러면 걔네들은 어디에 과연 기록이 될까요? 콜스택에 기록될까요? 태스크 큐에 기록이 될까요? set 타임아웃. 그 코드를 set 타임아웃 구역에다 자기가 코딩을 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set 타임아웃 쓰고 함수 구역에다가 코딩을 했다. 걔네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콜스택에 있을까요? 태스크 큐에 있을까요? 콜스택에 있다고요? 콜스택은 춤추는 데잖아. 대기 타야 되잖아. 대기 한다고? 큐방, 테스트 큐. 이게 크가 붙이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기다린 거죠. 큐. 큐가 이거예요. QU 이 메모리 예, 대기하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다 실행됐으면 비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되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다음에 실행되고 다음에 실행되기 때문에 큐방에 가 있는 거예요. 타스크 큐. 타스크 저거는 업무잖아. 해야 그러니까 타스크란 말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큐는 메모리 대기 공간을 큐라고 해요. 큐. 그래서 큐에 쌓아놓고 실행한다고 보통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런 걸 쫙 쌓아놓고 한다. 큐에 쌓인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셋 타임아웃 같은 콜백 함수가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 태스크 큐다. 태스크 큐. 콜스택이 비어야만 실행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콜스택이 빈다는 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그 얘기예요. 콜스택, 태스크 콜스택. 죠? 네. 그리고 이벤트 루프는 비어 있는지 계속 확인해요. 당연히 확인하지 않겠어요? 3명 중에 세 사람 지금 집에 갔어. 세 사람 갔어? 들어오세요. 이거 체크해가지고 계속 들여보내요. 그래 장사가 되지. 그죠? 여기도 장사가 되지. 그래요. 그래서 조율자 역할을 누가 한다? 이벤트 루프라는 애가 있어요. 루프는 계속 도는 거죠? 계속 이렇게 돌잖아. 세 명 갔어요. 세 명 들어오세요. 두 명 갔어요. 두 명 들어오세요. 이게 루프잖아. 쭉 돌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워. 이렇게 했더니 어지러워지고. 이벤트 루프예요. 그게 조율자 역할, 이벤트 루프. 이렇게 하면 전공했냐고 물어본다니까 진짜예요. 그렇고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전공했어요. 전공하셨어요? 아, 일하시죠. 이렇게. 그러면 더, 뭐, 저 사람 전공뿐만 아니라 박사학위까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신비주의. 아무 말도 하지 마. 자, 콜 스택이 비었는지 계속 비었어. 넘겨. 함수를 스택으로 옮겨. Q 스택, Q 스택, 디스코텍, 디스코, Q 스택, Q 하면 스택. 그거 그렇게만 생각하라고. 내가 이거 엄격하게 그 얘기하면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이렇게 대충 들어도 큐 하면 스택에 가서 디스코텍에서 춤춘다고. 알았어. 그것만 기억해. 알았지? 디스코텍에 어떻게 춤춘다고? 큐 하면 들어가서 춤춘다고요. 오케이. 대기방이 큐방이라고. 큐방. 디스코텍, 콜텍, 콜스텍. 아, 이 개념이에요. 아, 그래서 요런 얘기까지 한다니까. 스택. 이 후입 선출. 후입 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리포라고 그래요. 리포. 나중 게 먼저 나간다.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이해하면. 스택.
넣고 빼는 구조. 이거예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얘기한 김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 자, 이런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넘버를 해볼게요, 제가요. 순서대로 넣을 거를.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1번 들어가고요. 여기다 또 집어넣어요. 그럼 2번 들어가고요. 이것도 집어넣으면 3번 들어가죠. 우리 집에서 그 쓰는 그릇 있죠. 뭐 담아놓는 그릇, 뭐지, 그릇도 그릇이고, 뭐 옷 담아놓는 뭐 정리, 뭐 가방, 방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가방 같은 거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다 집어 싹 차곡차곡 올리죠. 그래서 옷 꺼내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면 다 꺼내야 되죠. 네,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한쪽 끝에서만 넣고 빼요. 요 한쪽에서만 넣고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 삽입, 이렇게 푸시하면 계속 들어가고, 삭제는 팝. 이 푸시 팝 하면 뭐 생각나요? 푸시하고 팝은 어디서 메서드 이름인데? 배 아프고 열나고. 배 아프고 열나고 배열. 배열 뒤에다가 넣는 게 푸시죠. 그리고 뒤에서 네, 뒤에서만 한쪽에서만 넣고 지우는 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래서 후입 선출, 후입 선출. 그러면 코드는 어디서부터 실행돼요? 1번부터 실행되지 당연히. 이 공간에 들어간 1번은 얘잖아요. 1번 실행에, 2번 실행에, 3번 실행. 그러면은 1번 코드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운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시험 다 보신 분은 나가세요. 그러면 시험 다 치른 사람 나가요. 그런데 다 순서대로 들어와서 다 보는 대로 아친 다음에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나가게 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1번 코드 실행되고 2번 코드 실행되고 3번 코드 다 실행됐어. 끝났네? 그러면 3번부터 지워요. 3, 나가세요. 코드 실행됐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리프. 리프. 이게 리프예요. 이게 뭐라고? 스택이 이렇게 실행된다고. 그럼 장점이 뭐예요? 장점. 코드가 다 통째로 실행될 때까지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거로 완벽하게 다 실행되어야만 통째로 여기서부터 지우기 때문에 스택이 비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따다다다 뚜두두두두 실행하고 여기서부터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지운다고요. 네, 이게 바로 자료 구조 전공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자료 구조 과목의 학점이 3학점인 거예요. 뭐 그 있어요. 필수 과목. 컴퓨터 공학과 가면 이거 배워요. 이게 뭔지 설명하시오. 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리고 스택 말고 이제 Q 있죠. Q. Q. 여러분들 Q는 이거야. 먼저 온 게 선입 선출. 먼저 온 게 먼저 나가요. First in, first out.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어디서 보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 내가 뭘 비슷하게 좀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꺼내 쓸 수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요. 없어지면. 이게 first in, first out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 앰뷸런스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요. 이거를 FIFO를 이렇게 읽거든요. FI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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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FO라고 읽어요, 저희가. first in, first out. 뭐예요? 이거 뭐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똑같이 비슷하게 그린 건데 종이컵 비슷하지 않아요? 어, 종이컵 이렇게 쫙 한 번에 채우고 밑에서 이렇게 뺐으잖아. 위에서 누가 꺼냈어? 밑에서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간다. 그럼 뭐죠? 먼저 들어간 애가 너 일하기로 한 애가 딱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오면서 여기서 먼저 들어간 애가 지워지면서 나와야죠. 그죠? 맞죠? 먼저 들어간 애가 대기 타고 있는 애들이 그두 번째 들어간 애는 예, 나가고 대기 타고 있다가 들어가세요 이제 스택으로 들어가세요. 큐방에서 지워지죠. 지워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지워진다. 그게 FI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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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방은 FIFO 이거예요. 네. 줄서기처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푸시팝.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팝은요. 푸시는 삽입되는 걸 얘기하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상식을 알아두자. 결론은 뭐예요? 셋 타임아웃 같은 애들은 스택에서 바로 실행되지 않고 스택이 완전히 비워져야 큐에서 스택으로 이동 후 모든 코드가 다 실행되면은 들어온 순서대로 다 1번까지 비워지고 이제 모든 코드가 다 실행됐어요. 이제 큐에서 들어오세요. 그럼 큐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스택으로 이동 후 실행. 기존 실행문보다 늦게 실행되는 거. 큐는 늦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동기예요. 아시겠죠? 비동기는 뭐다? 큐에서 넘어와서 스택에서 실행되는 애가 비동기 호출이다. 예, 그래서 좀 더 깊이 얘기한 건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언어 머리 하나로 처리한다. 예, 프로세스 하나에서 다 처리되고요. 그래서 콜 스택, 태스크, 태스크 이벤트 루프 체계가 순서대로 실행해야 되니까 관리해주는 애가 누구라고요? 이벤트 루프가 관리해주는 애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주죠. 다 비웠으면 큐방에서 갖고 온다. 이 방식 덕분에 블로킹, 막힘 없고 비동기 처리도 가능하다. 이 방식 덕분에. 싱글 스레드 언어 머리 하나로 처리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네. 멀티 스레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중으로 일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애가 아니라 하나 브레인이 하나고요. 얘가 지켜보면서 다 실행됐네. 지워. 큐에서 넘어와.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싱글 스레드 언어고 블로킹, 막힘 없이 비동기 처리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이게 바로 이론적 바탕이에요. 이런 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요 얘기는 요까지 하고 이제 가볼게요. 요건 닫을게요. 그래서 2번 비동교출은 나중에 실행할게. 그래서 콜백의 대안으로 던져놓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실행하게 하는 방법. 근데 비동기 프로그램은 작성하기 어렵고 디버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언제 실행된 앤데 걔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걸 찾아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네. 바로 동시에 실행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동기 프로그램은 프라미스, 약속해.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거는 그냥 set time out 이런 거 사용해 본 거예요. 인터벌하고 set time out. 자, 그래서 요거 그냥 실행해 볼게요. 들어가! 띵! 나는 전도연이다. 탕! set time out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된 거고요. 시간은 계속 인터벌로 가게 해놨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코드는 시간 하는 걸 제일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화면, 킬링 타임 하는 글자. 그리고 이미지를 그 다음에 뿌렸고 나는 전도연이다를 제일 먼저 코딩을 제일 나중에 했으니까 나중에 실행해야 되는데 왜 얘부터 실행됐어요? 얘는 어디로 넘어갔다 실행됐어요? 큐방으로 갔다고요. 큐방. 예. 태스크 큐로 갔다고요. 태스크 큐에서 2초 있다가 꺼냈고요. 4초 있다가 꺼냈고요. 이런 식으로 실행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비동기 호출이다. 비동기 호출로 지금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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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인터벌, 인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코드를 우리가 써본 거라서 알 수 있고요. 그럼 넘어갈게요. 3번. promise, promise.
프라미스란 무엇일까요? 프라미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프라미스 얘기를 하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보장해 약속해. 무슨 얘기야, 아까? 택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택배가 도착한 것을 확인하거든 물건을 꺼내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작업을 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데이터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 작업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 우리들의 대표 1번 문제는 항상 그거예요. 데이터 가져와, DB에서 가져와, 네트워크 통해서 가져와. 그러면 아무래도 느리거든요. 네트워크를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느려요. 그러면 여기 코드는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가져와서 처리해야 되는 앞에서 한번 스탑을 딱 걸어줘야죠. 얘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올 때까지 기다려. 들어왔어. 실행해. 이게 바로 프라미스예요. 프라미스. 네, 프라미스 문법은요. 구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속 변수 하나 만들고요. new promise. 그러면 new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new. new. 그러면은 instance. instance가 뭐예요? 객체를 카피해서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인스턴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인스턴스를 내가 약속 인스턴스를 실행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성공함수, 실패함수 해가지고 성공했을 때, 네, 실행되는 함수를 여기에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 리턴 사용. 그래서 밑에 코드만 잠깐 볼게요. 여기 말할 내용은 많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new promise 처음 약속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함수를 만들고요.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요. 성공했다. 성공했으면 성공함수. 요 성공 첫 번째 값이 들어오는 게 성공함수고요. 두 번째 값이 실패함수예요. 그래서 이 프라미스를 언제 실행해? 처음 약속된 이렇게 만들어요. 처음 약속 일부러 한글로 만들었어요. 처음 약속이 뭐예요? 처음 약속은 변수인데 이 변수에 뭘 담았어요? 프라미스 객체 이 인스턴스를 담았어요. 인스턴스 세팅을 다 했고요. 이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 댄, 잘 보세요. 댄이 뭐예요? 영어 시간에 아 I ate the food and then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 많이 하잖아. 그 다음에 그죠? 다음에 I walked somewher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밥 먹고 그 다음에 된 처음 약속 요게 되고 나면 이거 해라 이 얘기입니다. 네. 이거 되고 나면 처음 약속. 그러니까 구문을 이렇게 쓰면은요 자바스크립트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실행해요. 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되고 나면 얘를 실행해요. 이 된 안에 있는 얘를 실행해요. 화면 뿌려 전달 변수. 실패 시에도 화면 뿌려 전달 변수. 전달 변수는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 함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하나의 변수를 써놓으면요. 얘가 이쪽에서 성공 함수에서 이거를 던져요. 실패했으면 성공했음을 던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받아요. 이것도 실행 한번 해볼까? Alt, Arrow. 성공했음 하하하 찍히잖아. 그리고 여기 찍힌 거예요. 성공했다고. 그 다음에 시간 약속 기다림.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걸리는 거 3초 걸리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안에 일부러 set 타임아웃을 줬거든요. 오마이갓 김치라는 요 함수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3초 후에 요걸 실행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다 3초 동안 얘가 기다리는 거예요. 얘는 3초라고 내가 해놨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얼마나 시간이 걸지 몰라.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then 화면 뿌려 와우 하고 화면 뿌려 이런 애들을 뿌리는 거예요. 네. 그게 밑에 쪽에 뿌렸나 내가? 여기 밑에 쪽에 뿌렸다. 3초 있다 뿌리잖아. 1, 2, 3. 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뿌려져요. 저 이미지가. 왜냐면 내가 그렇게 뿌리라고 해놨거든요. 약속 기다림 앞에 게 실행되고 나면 뒤에 거 실행. 이렇게 쓴다고요. 예. 약속 기다린 then.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나머지 뭐 받는 거, 결과 받는 것까지 여기서 연습을 좀 제가 해놨는데 파일 받는 요거는 별도로 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비동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그게 약속 파일 약속 이것도 new promise 해가지고 똑같아요 원리가요. 이 안에서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파일 받는 게 저거거든요. 되게 오래된 놈인데 이놈 옛날부터 썼던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 있는 요거 링크를 클릭해 볼까? 이 내가 받은 거야. 지금 여기 이 파일 열어보면 이거 되게 길어요. 온라인에 있는 애. 되게 긴 객체를 배열의 객체 데이터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받아오라고 제가 한 거예요. 이 코드를 받아오라고 한 거예요. 네, 이거. 그래서 이거 열고 연결해서 로드가 끝났니? 그러면 성공했니? 200번이 성공했다는 표시로 얘가 리턴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성공 함수를 호출해요. 그래서 성공 함수는 어디서 받아요? 여기 파일 약속된 V. 그래서 여기서 리턴해 준 값을 여기다 찍는 거예요. 성공! 결과값 찍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이메일, 소개, 거기서 값을 읽어와서 화면에다가 찍었는데 얘가 먼저 실행됐어요. 220번 전송 데이터 찍기, 이름 뭐, 소개 뭐, 이런 식으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뿌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읽어오는 게 3초보다 빨리 걸렸기 때문에 찍힌 거예요. 밑에 건 내가 3초 후에 네, 약속해. 이거 위해서요. 실패했으면 콤마에서 실패 시. 여기 보면 성공 시 실패 시 콤마에서 then 안에 성공 시 함수 하나 썼죠? 그러면 콤마에서 뒤에다 하나 더 쓰면 실패 시 함수예요, 뒤에 게. 네, 성공 시 실패 시는 두 개를 콤마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then 안에다가 promise then. 네. 네, 흐름은 좀 아시겠죠? 알았다 칩시다. 연습이 있는데 연습이도 전부 프로미스 가지고 이것도 프로미스로 세팅한 거예요, 제가요. 연습하느라고. 운동회 아까 뿌린 거. 프로미스 연습 2도. 네. 여기 온라인에 있는 불러가지고 불러올 때까지 기다려 뿌리게 한 거예요. 네. 프로미스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네. 프로미스가 없으면 에러가 날 수가 있다. 이미지 정보 데이터 사이트에서 로딩 시켜가지고 프로미스를 시켰습니다. 다 보면은. 그래서 프로미스, 뉴 프로미스에서 변수에 담아놓고 그 변수 참, 이 폼만 잘 알아두세요. 이걸 왜 쓰고 앞에 있는 게 다 로딩이 되고 다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제이슨 파싱도 하고 막 여기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 했거든요. 예,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먼저 실행되면 안 되니까 댄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순서대로 실행해라. 비동기 호출. 그리고 유명한 건 그다음 이겁니다. 네,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더 길게 안 할 거예요. 요 이제 쉬는 시간 전까지 다 설명하고 끝날 거예요. 자, 뭐냐면 어싱크 어웨이트. 어싱크가 어싱크로너스 비동기 어웨이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네, 문법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준 게 어싱크 기본인데 그거 수 있게 만든 게 어싱크 어웨이트고요. 어싱크는 함수를 어차피 좀 기다려 함수가 실행되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함수 앞에다가 어싱크라고 요 키워드를 써요. 그리고 내 함수에서 호출을 이렇게 해요. 어싱크 키워드를 사용한 함수 코드 뒤에 then을 사용해서 코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 약간 비슷해요. 프라미스랑 비슷한데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sync 펑션 보여줘를 실행해. 네. 그러면은 여기 밑에 함수를 보시면 async 펑션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눈여겨보세요. 네. 이놈이 들어가 있죠. 네, 요게 요 기다려 함수고요. 이게 기다려 함수를 하고 나면은 보여줘는 밑에서 실행하는데 새 약속 여기 새 약속이라는 애 있죠. 이 어싱크 펑션 안에 다 구분하시면 돼요. 얘는요. 점이 어싱크 펑션 안에
새 약속 프라미스 만들었고 프라미스를 여기다가 놓고 await 이게 다 실행되고 나면 await 기다렸다가 화면에 뿌리는 그냥 화면에 뿌리면 없으면은 네, 그래서 요거 새 약속하고 나면 기다렸다가 뿌려. await 키워드를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아, async await. async 함수 안에다가 전부 만들어. promise. promise하고 promise가 들어가 있는 애를 여기서 실행해서 await 시켜. 그리고 화면 뿌려. 그러면 앞에 await 실행 코드는 기다렸다가 실행 안 되고 기다리죠. 얘도 기다리고 있어요. 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가 실행되고 얘도 기다리고 있어요. 로 기다려요. 앞에 기다리면 실행된다. 그리고 최초로 async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보여줘. 이 async 펑션 보여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promise await가 실행이 됩니다. 네. promise await가 실행된다. 네. 아까랑 방법이 조금 틀리죠? 얘는 그 promise then 하는 방식으로 안 쓰고 함수로 전체를 묶어서 이 안에다가 다 구현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await로 기다리게 하는 문법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async await는 그 함수 구역에다가 async 키워드 쓰고 이 안에서 기다리게 하는 게 then이 아니라 await로 이 새 약속, 이 promise 세팅한 변수를 여기에다가 걸어주면 그 안에 있는 애가 다 되고 나면 실행된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뭐 파일 받는 것도 하나 더 연습해놨어요. 제가 밑에다가. async 펑션 파일 받아. 그래서 파일 받아 안에다가 파일 약속 프라미스 만들어 놓고 프라미스가 다 끝나고 나면 밑에서 파일 다 받고 나면 이거죠. await 파일 약속 받고 나면 문서 실행해라. 네, 그래서 문서 보여줘가 실행되는 겁니다. 네. 이거 실행 내가 안 해봤죠 지금 알테로 다 받고 나면 짠 문단속 해줘. 요 뿌려진 위에 있는 문서를 다 받고 나면 이거는 문서는 뭐냐면 이거 말고 내가 여기서 받는 문서가 위에 있거든요. 아, 이 PDF, 어플리케이션 PDF. 이거 되게 큰 파일인데요. 가 불러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실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문서 보여줘. 요게 이제 화면에 예, 문서가 무슨 문단속 그건데 여기 있어요. 그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연습 1, 2 제가 더 해봤습니다. 이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오, 웨이트로 한 거고요. 적용 연습 2 이것도 우리 집 멍멍이 정보 좀 다른 정보로 만들어가지고 뿌려봤습니다. 뭐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해봤고요. 네, 마지막 패치 가세요. 패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패치까지 오기 힘드네. 패치가 뭐냐면요. 이렇게 긁는 걸 패치라고 해요. 긁어서 데이터를. 그래서 이 요즘 이런 문법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데이터를 중간에 가져오는 거를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미스와 패치가 존재하는 건 데이터를 다른 서버에서 가져올 경우에 같은 서버에 위치한 파일보다 시간이 더 걸리죠. 다른 서버에서 가져오려면 그때 전송 파일이 다 코드가 처리됐냐 그거를 기다렸다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프라미스를 사용하면 되지만 패치가 더 쉬워요. 그래서 요즘 패치 많이 써요. 패치 많이 써요. 프라미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패치 많이 써요. 자, 패치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브라우저가 HTTP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패치 웹상 파일 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땡. 그래서 X를 변수로 만들고 텍스트 그러면 텍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텍스트는 JSON이라고 써야 되고요. 네, HTML 문서 같은 것도 텍스트예요. 그래서 받아. 그러면 받아. 기다렸다가 명령어로 실행해요. 어싱크로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어싱크 전체 묶어서 실행할 거고 이 안에서 await로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있어야 네, fetch 기다렸다가 예.
그래서 이겁니다. 웹상에 공개된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이거 열어볼게요. 이런 거요. 오, 이런 파일. 이런 파일이 있고요. HTML 파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패치를 했어요. 그 파일을 불러오라고 해서 패치로 불러오고 기다렸다가 가져온 파일 내용 읽고 그 다음에 HTML로 타겟에다가 뿌려줘. 그래가지고 화면에 뿌려졌어요. 예, 그 화면 긁어와서 뿌린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밑에 더 긴 파일 있죠? 이건 두 번째 거를 뿌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 길어요. 열어볼까요? 뭐 이렇게 길어요? 여기 스크롤 액박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이 액박이. 액박이. 이런 어마어마하게 긴 데이터를 기다려, async function, get file, 기다려, await, fetch. 데이터 가져오지만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 얘기예요. 기다렸다가 여기다 넣고 이 뒤에 있는 코드 실행 안 돼요. 그래서 텍스트로 또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 await. 그래서 받았니? 받았니? 받았으면 그 다음에 실행돼요, 얘가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고 이 파일은 어싱크 파일은 여기서 한번 호출하셔야지 돼요. 호출하시고 얘한테 저 데이터 받는 거를 보내가지고 처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음. 네, 그래서 이 화면에다 지금 뿌린 거예요. 이거를요.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뿌렸습니다. 여기다가. fetch. 우리가 실제로 써봐야지 이걸 아는데. fetch는. fetch. 언제 쓰지? 지난 시간에 쓰려고 그랬거든, 요 금요일 날. 쓰려고 그러다가 임포트로 불러오면은 그냥 제이슨 파일 바로 불러올 수 있고 그거 임포트 한 다음에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중간에 제이슨 파일 불러올 때 패치로 불러오시면 돼요. 네. 그런 경우에 기다렸다가 실행되게끔 하는데 사용한다. 요 문법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fetch then 이렇게 두 번 쓰셔야 돼요. fetch 기다렸다가 텍스트 기다렸다가 이거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then 그리고 실행에 HTML이나 문서는 텍스트로 받거든요. 받아 그 다음에 명령어 사용해서 실행 시작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요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프라미스입니다. 아시겠죠? 네. 문서를 다 받은 다음에 실행되는 비동기 호출, 콜백부터 어싱크, 프라미스, 어웨이트, 패치까지 한 번에 쭉 한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찾아서 막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셔도 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비동기 호출 내용 자체가 그 필요한 부분에 딱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제이슨 불러올 때 적용하면 제일 적격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워싱크 어웨이트 한번 살펴주세요. 어웨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만 지금 12시 20분이니까 우리 이제 저기 개인 작업 리뷰 잡고 작업 앤 리뷰 시간이죠. 그 다음 시간. 네, 오전 하는 건 요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마무리.